안녕하세요. 위생사 실기 환경위생학 강의 이유정입니다. 위생사 실기 과목은 총 3과목이 있죠. 환경위생학과 식품위생학, 위생곤충학 이렇게 3과목으로 되어 있고요. 1, 2교시는 필기, 그리고 3교시는 실기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 위생사 실기 같은 경우는 40문항을 40분 동안 푸셔야 되는데요. 합격률이 평균 50% 정도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높지 않은 평균의 합격률에 여러분들께서 이거 어려운 시험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위생사 시험도요, 국가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고 외우셔야 되는 양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 에듀에서 함께 하신다면 기본 이론에서부터 문제풀이, 모의고사까지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같이 강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두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환경위생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환경 측정인데요. 1번 네모 박스에 보시면은 공기의 조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번 가로에 공기의 성분과 농도를 보시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질소가 가장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질소에 동그라미 하나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산소가 20% 정도로, 네, 그 다음에 농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아르곤, 탄산가스 순입니다. 우리 이 탄산가스는 이산화탄소라고도 하죠. 지우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이렇게 해서 공기의 성분과 농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봐주시고요. 공기의 평균 분자량과 공기의 밀도는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게 대기의 수직 구조와 온도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대기의 수직 구조는요, 이렇게 온도, 기압, 고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통 대기의 구조는요, 대기의 수분, 온도, 분포에 따라서 나와 있는 대륙권, 성층권, 그리고 중간권, 열권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이곳 중에서 어디일까요? 네, 바로 대륙권이죠. 그래서 대륙권에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라고 이해하기 쉽게 적어주세요. 그래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대기의 수직 구조를 분류하게 되는데 이때 분류하는 기준은 수직 온도 분포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게 된다라는 거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 동그라미 보시면 대륙권에서는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진다라고 나와 있죠.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진다. 쉽게 말하면 고도가 상승할수록 고도 상승, 기온 하강. 예를 들면 우리 등산을 한다고 보면요. 이제 고도가 조금씩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좀 추워질 수 있어요.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바람막이 같은 거 조금 단단하게 체온 조절을 위해서 챙겨주게 됩니다. 이렇게 고도가 상승할수록 대륙권에서는 기온이 하강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도 함께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 여기다가 적어주세요. 이유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곳 성층권이죠. 성층권 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부분 바로 오존층입니다. 이 오존층은요,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간다. 이 부분 대륙권이랑 대비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함께 봐주시면 돼요. 대륙권에서는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졌었는데 이 성층권에서는 특히 오존층 같은 경우는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성층권에 대한 이야기 아래쪽에도 우리 함께 나와 있는데요. 봐주시면 이 성층권은 지상 11에서 50km, 평균적으로 봐주셨을 때 25km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25km에서 O3, 이거 오존이죠. 오존은 최대 밀도가 되는데 2층을 오존층이라고 합니다. 성층권의 중간층에는요, 이 오존이 밀집되어 있고요. 태양에서 이제 내리쬐는 자외선 자체를 이 오존층이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존층에서는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옆에다가 오존층에 의한 자외선 흡수, 오존층입니다. 오존층에 의한 자외선 흡수라고 함께 적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수직온도 분포에 따라서 이렇게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나눠 쓰는데 여기서 대륙권은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진다. 하지만 성층권에서는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간다. 이 부분 1번과 2번 비교해서 알아주시고요. 대륙권에서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요. 성층권에서의 오존층 같은 경우는 오존층에 의한 자외선 흡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간다. 비교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대기 오염 물질인데요. 이 대기 오염 물질 출제 경향 파헤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는 옆쪽에 이렇게 출제 경향 파헤치기가 있어서 각 내용을 전부 다 암기하시는 것보다는 중요한 부분을 토대로 비중을 높여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대기 오염물질에는 1차 오염물질과 2차 오염물질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을 주로 묻는다. 그래서 지금은 1차 오염물질이 나와 있는데요. 대기 오염물질에는 1차 오염물질, 2차 오염물질, 1, 2차 오염물질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나온 1차 오염물질에 1차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이 1차 오염물질은 직접 대기로 방출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직접 대기로 방출된다라는 부분 밑줄 쳐주시고요. 기억에 나온 부분, 니은에 나온 부분 이렇게 묶어주시고 기억에 1차 오염물질은 아침, 저녁, 밤 이런 이 시기에는 대기 중에 이 1차 오염물질의 농도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낮에는요, 낮 동그라미 대기 중 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 오염물질에는 1차 오염물질, 2차 오염물질, 1, 2차 오염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 1차 오염물질 같은 경우에는 기억도 알아주시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니은에 있는 낮 내용을 봐주시면 됩니다. 낮에 대기 중 농도가 감소한다. 왜 1차 오염물질의 대기 중 농도가 낮에는 감소할까? 이 부분의 의문을 품어보면요. 이 1차 오염물질이요. 자외선과 반응해서 2차 오염물질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1차 오염물질 같은 경우에는 대기 중의 농도가 이렇게 아침, 저녁, 밤에 증가를 하게 되는데 낮에는 아무래도 햇빛이 많죠. 태양광선이 내리쬐는 낮에는 자외선이 많기 때문에 이 대기 오염물질 중에 1차 오염물질이 이 자외선과 반응해서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1차 오염물질의 농도가 감소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낮을 제외한 시기에는 대기 중 농도가 증가하게 된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우리 2차 오염물질과 함께 연결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오염물질 보기 전에요. 종류가 나와 있는데 이 종류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리을 동그라미 옆에다가요. 여러분들 종류라고 적어주시고요. 종류. 네, CO, CO2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수소, 황화수소, 암모니아, 납,
아연, 수은, 이산화규소, 중금속, 산화물 등이 1차 오염 물질에 해당이 되고요. 그 옆에다가도 추가적으로 좀 적어주세요. 그 외에도 질소화합물, 그리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휘발성 유기화합물, 부유분출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부분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2차 오염물질이죠. 2차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 2차 오염물질은요, 1차 오염물질 간 또는 1차 오염물질과 다른 물질이 반응해서 생성된 물질을 우리 2차 오염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은 태양광선, 자외선이 있는 낮에는 낮 동그라미, 대기 중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1차 오염물질 보셨을 때 1차 오염물질이 대기 중 농도가 낮에는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었죠. 2차 오염물질 같은 경우는 반대로 태양광선이 있는 낮에 대기 중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귿에 보시면요. 낮 12시경 증가를 해서 이렇게 화살표 해주세요. 낮 12시경 증가해서 오후 2시경 가장 높다. 이거는 자외선이 낮 중에서 오후 2시 정도 됐을 때 가장 높습니다. 2시경 가장 높고 오후 4시 이후 감소하게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슬래시 쳐서 끊어서 봐주시고요. 리을에 보면은 종류가 있죠. 옆에다가 종류. 1차 오염물질과 2차 오염물질이 어떤 것이 있고 종류가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에는 O3, 오존이죠. 오존, PAN, 그리고 H2O2, 과산화수소, PBN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차 오염물질까지 봤는데요. 옥시던트라고 해서 하나 더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옥시던트. 옆쪽에 빈 공간 있죠? 이 옥시던트는요, 이 2차 오염물질 중에서 산화성 물질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존, O3라고 나와 있는 오존이 옥시던트의 90%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요. 오존이 90% 차지하게 되고, 대기 중에 스모그 농도나 기온이 높을 때 광화학 반응으로 발생되는 산화성 가스를 의미하게 됩니다. 오존이 주체이고 알데히드 그리고 PAN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옥시던트 필기에서 보셨을 텐데요. 2차 오염 물질 중에서 산화성 물질을 옥시던트라고 한다. 그 중에서 오존이 90%를 차지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1, 2차 오염물질 볼게요. 2차 오염물질은 발생원에서 직접 또는 대기 중에서 생성된 물질을 의미하게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니은에 있는 종류 같이 봐주세요. SO2, 이거 이산화황이죠. 아황산 가스라고 하는 이산화황, 그리고 SO3, 3산화황, 황산, 그리고 산화질소, 이산화질소, 케톤, 유기산 등이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쪽에서 보셨던 것처럼 1차 오염물질, 2차 오염물질, 1, 2차 오염물질이 있었는데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는지 출제경향 파헤치기에서 구분하는 부분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돼요. 다음은 4번 가로에 있는 오염물질의 확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람이 나오는데요. 바람은 대기 오염물질의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바람이에요. 바람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니은과 디귿은 이렇게 묶어주세요. 그래서 바람이 나오고요. 대류가 나옵니다. 바람과 대류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부분이 있어요. 바람은 공기의 움직임에서 수평 방향의 움직임을,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바람이라고 해요. 수평에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대류는요, 공기의 움직임에서 수직 방향의 움직임을 대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류를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자면 따뜻한 공기는 어디로 갈까요? 따뜻한 공기는요, 위로 갑니다. 그리고 찬 공기는 아래로 가요.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들이 바로 대류를 의미하게 돼요. 이 차이와 내용에 대해서 봐주시고요. 다음에는 바람 표시, 풍향과 풍속 이렇게 묶어주세요. 풍향은요, 향이 붙었죠? 향의 동그라미,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불어온다라고 한다면은 시작되는 이라고 이해하기 쉽도록 불어오는 위에다가 써주세요. 풍향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시작되는 방향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시로 동풍이라고 한다면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어오는 바람,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풍향을 나타나게 되고요. 풍속의 속을 동그라미 쳐주시고 뒤쪽에 있는 바람의 속도에다가 밑줄을 쳐주세요. 풍속은 바람의 속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람에 대해서 우리가 봐주었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풍배도입니다. 이 풍배도 와인드로즈라고도 하고요. 바람 장미라고도 해요. 풍배도에다가 네모 하나 쳐주세요. 위쪽에 그림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위생사 이제 실기 같은 경우에는 필기에서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더 봐주시면서 사진, 그림, 그래프, 도표 이런 것들도 유심하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풍배도 와인드로즈 마치 바람 장미같이 생긴 이 풍배도는요. 바람의 발생 빈도와 풍속을 16방향, 16방향의 막대기형으로 표시한 기상 도형을 풍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풍배도라고 하면 이런 바람 장미를 떠올려 주시면서 발생 빈도와 풍속을 16방향의 막대기형으로 나타냈구나.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 16방향은요.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섯 이렇게 16방향의 막대기형으로 표시한 기상동형이 바로 풍배도다 라고 봐주시고요. 이 풍배도 같은 경우는요. 국지적인 바람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이용이 되게 됩니다. 적어주실까요? 국지적인 바람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이용. 이렇게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문맥들은요. 조금 쉬운 표현으로 여러분들께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풍배도까지 봤고요. 주풍입니다. 주풍은요. 쉽게 말하면 주된 바람이다. 우리 풍은 바람풍이잖아요. 주된 바람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기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풍향을 의미하게 되고 바람이 발생한 곳의 이름을 따서 바람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풍을 통해서 오염도 확산을 예측할 수 있어요. 오염도 확산을 예측하는. 아무래도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이 주풍, 주된 바람을 통해서 오염도 확산을 예측 가능하게 되고요. 또 언제 사용하게 되냐면 공업지역의 위치 선정할 때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의 위치 선정에 이용.
다음은 시옷에 바람을 불게 하는 원동력은요. 기압, 경도력, 전향력, 마찰력, 중력이 있고요. 이 기압, 경도력 같은 경우는 기압차로 생기는 힘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기압, 경도력은 기압차로 생기는 힘이라고 아래쪽에다가 적어주세요. 기압차로 생기는 힘, 기압, 경도력. 그래서 바람 같은 경우에는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게 되죠. 네. 바람을 이렇게 좀 채워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리게 되고요. 이 전향력 같은 경우는 콜리올리의 힘. 네. 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콜리올리의 힘.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전향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바람을 불게 하는 원동력까지 봤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바람의 종류가 나오고 있어요. 바람의 종류 지균풍, 경도풍, 지상풍, 국지, 환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이 국지, 환류 같은 경우는 국지, 순환이라고도 합니다. 옆에다가 국지, 순환이랑 같은 말이기도 하다라고 추가적으로 적어주시고요. 이 국지, 환류, 국지, 순환 같은 경우는 하루를 주기로 하는 순환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음 이제 바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 해륙풍입니다. 해륙풍 학교 다닐 때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해륙풍은 바다와 육지의 비열차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와 육지의 비열차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 해륙풍에는 해륙풍이죠. 해풍과 육풍이 해당이 되게 돼요. 해풍, 육풍 이렇게 두 가지가 해당이 되게 되고요. 우리 해륙풍은 바다와 육지의 비열차로 인해서 발생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비열차에 의해서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더워져서 육지가요 바다보다 더 빨리 더워지기도 하는데 더 빨리 식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요. 물이 비열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물이 비열이 더 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쪽에다가 하나를 적어주세요. 해륙풍은 바다와 육지의 비열차에 의해서 생긴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해풍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비열차에 의해서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더워져서 더워지게 되면은 다 따뜻한 공기, 가벼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바다의 찬 공기가 이동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바람, 바로 이 바람이 해풍입니다. 그래서 낮에 낮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바람, 바다해죠. 바다에서 육지로 분다. 그래서 해풍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제가 한 번 더 그림으로 설명드릴 거니까요. 조금 이해가 안 됐다고 한다면 한 번 더 보시고 이해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육풍이죠. 해가 지면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식어서 여기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식어서 위쪽에 보면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더워지기도 하지만 더 빨리 식기도 해요. 그래서 육지의 공기가 바다로 이동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바람. 그래서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바람, 육풍이라고 합니다. 우리 해륙풍 같은 경우 낮이었다면 이 육풍은 밤에 부는 바람을 뜻하게 돼요. 그래서 해륙풍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이렇게 육지가 있다고 볼게요. 그리고 쭉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 바다와 육지는 비열차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거 딱 첫 번째는 육지는 빨리 더워지기도 하지만 빨리 식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낮에는 우리 태양광선을 내리쬐면서 육지가 엄청 뜨거워집니다. 바다는 천천히 따뜻해지고요. 그럼 육지가 뜨거워지면 이런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바다에 있던 공기가 이렇게 육지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다에 있던 공기가 고기압이 되어서 육지로 불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바람이라고 했으니까 해풍이 되고요. 밤 같은 경우에는요. 육지는 식었고 바다는 따뜻합니다. 그럼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육풍과 해풍이 이렇게 바다와 육지의 비열차로 의해서 발생된다는 부분 같이 봐주시면 돼요. 다음은 산곡풍입니다. 이 산곡풍은요,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산에서 부는 바람. 산곡풍도요, 앞 글자를 이렇게 하나씩 단어를 따서 산풍과 곡풍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곡풍, 산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풍은요, 낮에 동그라미, 낮의 햇빛에 의해서 이 경사면이요, 산 아래보다 더 빨리 가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면서 산 아래에서 산 위로 불게 되는 곡풍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산풍은요, 밤의 동그라미, 밤의 경사면이 더 빨리 냉각이 됩니다. 우리 아까 전에는 육지가 더 빨리 데펴졌다가 또 빨리 냉각된다라고 했는데, 이 산곡풍에서는 이 경사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경사면이 빨리 더워졌다가 또 빨리 냉각되기 때문에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불게 되는 산풍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해풍과 육풍, 해륙풍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셨다면 산곡풍도 쉽게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여러분들께서 이거 조금 나 헷갈리는데 라고 하신다면 포인트가 있어요. 빨리 가열되는 쪽이 더 빨리 냉각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빨리 뜨거워지는 쪽이 빨리 식게 된다 라는 부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펜풍 보기 전에요. 핵심 OX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핵심 OX 1번. 대륙권에서는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진다. 그쵸? 대륙권에서는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했습니다. 즉, 우리 고도가 상승할수록 기온이 하강했다. 더 쉽게 말해서 우리 등산 갈 때 산을 올라갈수록 추워지니까 기온이 떨어지니까 바람막이 같은 거 체온을 조절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챙겨가셔라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정답은 5고요. 2번 2차 오염물질은 직접 대기로 방출되는 물질이다. 우리 대기의 오염물질에는 1차 오염물질, 2차 오염물질, 1, 2차 오염물질이 있었는데요. 이 2차 오염물질은 이제 1차 오염물질 간에 반응해서 생긴 물질이었고, 직접 대기로 방출되는 물질은 1차 오염물질이었습니다. 직접 대기로 방출되는 거 1차 오염물질이었다. X. 3번 해륙풍은 해풍과 육풍이 있었죠. 바다와 육지의 비열차로 인해서 발생한다.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빨리 뜨거워지는 쪽이 빨리 식게 된다 라는 부분까지 우리 함께 봐주시면 돼요. 다음은 펜풍 녹새바람입니다. 이 펜풍 녹새바람 같은 경우는 수변한 바람이 이렇게 산을 넘으면서 온도도 상승되고요. 고온 건조해지는 공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펜 현상 요 그림을 봐주시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펜 현상, 녹새바람은 수변한 바람이 산을 넘으면 온도가 상승하고 온도 상승 밑줄, 고온 건조해지는 현상, 고온 건조 밑줄. 우리나라에서는요,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태백산맥 밑줄. 그래서 늦은 봄에서 초여름에 거쳐서 이 동해로부터 태백산맥을 넘어서 불어오는 고온 건조한 바람을 녹새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는 전원풍입니다. 전원풍은요, 도시의 중심부가 고온이 되어서, 도시의 중심부 같은 경우에는
인공열이 많습니다. 인공열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이제 인공열이 많아져서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게 되면서 상승기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승기류가 발생하게 되면 공기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와야 된다고 했죠? 채워져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시골에서 도시로 부는 바람, 전원풍, 우리 전원주택 떠올리시면 돼요. 시골에서 도시로 부는 바람을 전원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바람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는 기온 역전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온 역전 왼쪽에 보시면은 출제 경향 파헤치기 있어요. 기온의 역전의 발생과 피해를 주로 묻습니다. 그래서 기온 역전이 발생하는 원인 그리고 발생하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봐주세요. 그럼 기온 역전에 대해서 봅니다. 우리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어떻게 됐었죠? 하강했었습니다. 근데 이 기온 역전은요,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기온이 증가하는 현상을 혹은 같거나 증가하는 현상을 기온 역전이라고 합니다. 기온 역전. 그래서 이 기온 역전일 때를요, 우리가 대기가 안정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반대. 당연히 대기가 불안정하다 라는 뜻이겠죠? 대기가 불안정.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야지 따뜻한 공기는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내려오면서 이렇게 대기의 순환이 일어나는데 대기 불안정인 상태가 되어야 이제 매우 양호한 상태로 봅니다. 왠지 불안정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대기 불안정이 매우 양호한 상태를 의미하게 되고 이럴 때 오염물질의 확산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요? 대기가 불안정할 때. 그래서 우리 아래쪽에 기온 역전에 대한 그림 나와 있고요. 쭉 보시면은 일반 동그라미 대륙권에서는 평균 기온 감률이 0.65도씨 per 100m로 하층에서 상공으로 갈수록 기온이 감소하는 것이 보통이나 환경 감률이 상공으로 올라가면서 일정하거나 또는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기온이 하강해야 되는데 기온이 같거나 일정하거나 상승하는 현상을 기온 역전이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평균 기온 감률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은요. 지표면에서 이렇게 100m 상공으로 올라갈 때마다 얼마큼씩 낮아지게 되냐면 0.65도씩 낮아지게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기온 역전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2번에서부터 6번까지는 묶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온, 대기가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직 운동이 억제가 되고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안정 상태이기 때문이다. 안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하층에서 생긴 대류 현상도 2층에서는 저지된다. 대기 오염 물질이 대기층으로 쉽게 확산되지 못한다. 그렇다 보니까 대기 오염 피해를 가중시킬 수가 있어요. 대기 오염의 피해를 가중. 그리고 6번째 동그라미 지표 부근의 오염 농도가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쪽에 보시면 기온 역전에 대해서 보셨는데요. 기온 역전은 이제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해야 되는데 고도가 상승할수록 기온이 일정하거나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했다라고 기온 역전을 봐주셨고요. 이 역전의 종류에 대해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전의 종류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사역전, 복사의 네모, 그 다음에 침강역전, 침강의 네모를 해주세요. 그래서 복사역전 같은 경우에는요. 1952년 영국의 런던 스모그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런던 스모그. 그래서 복사역전은
런던형 스모그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침강 역전은요. 1954년에 로스앤젤레스 LA 그 스모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LA형 스모그라고도 한다라고 봐주세요. 복사 역전은 복사 냉각이 심각하게 일어날 때는 지표에 접한 공기가 상공의 공기에 비해서 더 차가워져서 발생하게 된다. 즉, 지면이요, 대기층보다 더 빨리 냉각되어서 발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사 역전입니다. 그래서 지면이 대기층보다 더 빨리 냉각되어서 일어나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점에 접지 역전이라고도 한다. 이 부분 봐주세요. 복사 역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낮 동안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굉장히 크죠. 태양 복사 열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면은 지표 온도가 뜨끈뜨끈하게 더워집니다. 높아져요. 하지만 밤이 됩니다. 밤에는 복사열이 없거나 적어요. 적기 때문에 지표 온도가 낮아져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복사 역전은 복사 냉각 생각해 주시고요. 지표면, 지면 떠올려 주시면서 접지 역전까지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침강 역전인데요. 이 침강 역전은 고기압 중심 부분에서 발생을 하게 돼요. 기층이 서서히 침강되면서 단열 변화로 승온되어서 발생을 하고요. 침강 역전, 서서히 침강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오염 물질이 수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 이 부분 침강 역전인데요. 침강 역전, 즉 공기의 침강에 의해서 생기는 역전이다 라고 봐주세요. 공기의 침강에 의해 생기는 역전. 추가적으로 하나 적어주시고요. 광범위한 지역에서 우리 상층의 공기가 천천히 하강하면서 생기는 역전 현상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속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 챕터 1의 기온 역전까지 보셨는데요. 기온 역전에서 보시면 역전에 대한 내용이 좀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대기가 안정되는 부분이었다. 그리고 특징들, 역전의 종류까지 잘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습 철저히 하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